어느 날 친구로부터 한 달 정도면 되는데 이 아이들 좀 맡아주지 않을래? 전 주인이 갑자기 죽어서 이대로라면 보호소행이 돼버리거든 라고 부탁받았다. 이 아이들 일하는 것은 3마리의 개이다. 이미 성견이 됐고 견종은 잡종이라고 했다. 동물은 무엇이든 좋아하기 때문에 키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만 승낙했다. 친구에게 이끌려 우리 집에 온 3마리의 개는 통통한 체형과 귀엽게 동그란 눈이 사랑스러워서 보자마자 나는 그놈들에게 홀딱 빠지고 말았다. 실제로 같이 살아보니 사람에게 부침성이 있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대로 함께 살아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다만 그놈들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 그것은 개 전용 사료와 기성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듯 줘도 잘 먹지 않는다. 여지껏 뭘 먹고 살았던 거지? 또 하나는 같이 놀아줄 때 진짜 물려고 달려드는 것이다. 살짝 무는 정도가 아니라 꽤나 아프다. 다른 것은 말을 잘 듣는데 이것만은 계속 야단을 쳐도 고쳐지지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닭꼬치 구이를 사가지고 왔다. 아버지는 개들에게 주면 좋아할지도 모른다며 닭고기를 꼬치에서 빼서 개의 입 앞으로 가져갔다. 그 순간 개는 눈앞에 내밀어진 닭고기가 아닌 아버지 손을 물었다. 그만둬.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때려도 개는 손을 놓지 않았다. 이건 지금까지의 사랑스런 멍멍이의 얼굴이 아니라 한 마리 야수의 얼굴이었다. 아버지의 상처는 5바늘을 꿰매야 했다. 병원에서 아버지는 나에게 말했다. 저 개들 좀 이상하다. 내가 닭고기를 주려고 했을 때 닭고기가 아니라 바로 내 손을 향해 달려들었다. 아버지는 그 일로 완전히 물린 그놈뿐만 아니라 3마리 모두 싫어진 듯 했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친구에게 더 이상 맡을 수 없다며 빨리 데리러 와달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지금 데려갈 사람을 찾고 있고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 어느 날 밤 부모님이 동반으로 여행을 가시고 그날 밤은 나 혼자가 되었다. 거실에서 심야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어버렸고 문득 정신이 들어 실눈을 뜨니 3마리의 개들이 지그시 이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창문을 열어놔서 닫으려고 했지만 잠이 와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러다가 잠귀신에 져버린 나는 다시 잠들어버렸다. 귓전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어떤 놈인지의 기척에 나는 다시 눈을 뜨게 됐다. 묶여 있어야 하는데 어째선지 개들은 내 주변에 모여 있었다. 한 마리가 내 몸 위에 올라 내 얼굴을 지그시 쳐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 아버지의 손을 물었을 때와 같은 표정이었다. 본능적으로 신변의 위험을 느낀 나는 얼른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그놈들이 더 빨랐다. 내 위에 올라타 있던 한 마리는 내 얼굴과 목으로, 소파 밑에 있던 2마리는 팔과 다리로 각각 달려들었다. 이렇게 되자 이미 평소의 사랑스러움 같은 건 조금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어찌저찌 개들을 뿌리치고 필사적으로 거실에서 도망나와 쫓아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다. 개들이 닫혀진 문 안쪽에서 무섭게 어르릉거리며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후일 친구에게 들은 설명에 의하면 그 개들은 이전에 돈 많은 노파가 키우고 있었다고 한다. 혼자 살던 노파는 외로웠던지 그 3마리를 포함해서 총 15마리나 개를 키우고 있었다. 어느 날 노파는 계단에서 낙상해서 숨졌다. 추석 때였고 가정부들은 모두 귀성하고 집을 방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개들도 처음에는 노파의 시체 주변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윽고 먹이 조달에 있어 그놈들의 굶주림은 한계를 넘었다. 일주일 후 돌아온 가정부에 의해 발견된 사체는 뼈만 남아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한번 인육의 맛을 본 동물은 이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당연히 키우기도 힘들다고 말했지만 친구에게 새 주인을 찾도록 부탁한 동물보호단체는 그 사실을 친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개들이 그 후 어찌 됐는지 나는 모른다. When we come to see Bella here to play. 홋카이도 근방에서는 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유배치에 있는 폐허 마을. 그곳에 아직도 서 있는 폐허가 된 병원. 그 병원은 딱히 아무것도 없는 도로변의 숲속에 덩그러니 지어져 있다. 담력 훈련하러 가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그 병원의 입지 조건의 모순이다. 앞에 서술한 것처럼 도로변이라고 해도 그 병원은 숲속에 위치해 있어. 차를 가지고 병원 앞까지 갈 수가 없다. 그처럼 숲은 개간되어 있지 않다. 구급차가 접근할 수도 없는 병원이다. 가보면 알겠지만 이 병원 어떻게 지었지? 뭘 위한 병원이었던 거지? 이런 말이 자연스레 나온다. 10수년 전 내 여친의 선배되는 사람이
남녀 각 둘씩 네 사람이서 담력 훈련차 그 병원에 들렀다. 손을 잡고 두 커플은 위층부터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다. 이렇다 할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네 사람은 지하층으로 들어섰다. 지하실에 있는 방 몇 개째인가를 둘러보고 있을 때 비여자가 돌연 멈춰서더니 한마디 했다. 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손 안 놓을 거지? 혼자 두고 간다거나 하지 않을 거지? 무슨 그런 말을. 걱정하지 마. 왜 그래? 누군가에게 발을 잡혀 움직일 수가 없어. 그 순간 미남은 손을 뿌리쳤고 세 사람은 비여자를 두고 차 쪽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이 세 사람은 겁에 질려 혼자인 비여자를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와 버린다. 다음날 아침 A 여자는 부모에게 어젯밤의 일을 털어놓았다. B여자의 부모 담임 선생님 A남과 B남을 호출하고 경찰을 대동하여 그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해 어젯밤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면서 지하실로 내려가려 하니 계단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 이 병원의 지하실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B여자 실종 사건으로서 당시 신문에도 실렸던 모양이다.